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탑에듀라고 하는 상당히 내실 있는 우리나라의 4대 메이저에 해당하는 이 사이트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방관계 법규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하게 된 임화성입니다. 먼저 요 내용을 좀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수업 처음 할 때 OT를 하고 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이 오는데 가산점을 꼭 따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몇 가지 좀 하고 이 과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산점은 따야 합니다. 가산점은 우리가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학과 특집을 하시는 분은 3개 과목이 있죠. 국어, 소방학, 소방법규, 1분법, 2분법이요. 근데 일반 화재 진압요원이나 나머지 분들은 다 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소방학, 법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기술 자격증 중에 1점짜리, 3점짜리, 5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자동화,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이게 1점짜리, 3점짜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튼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오든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든 아무튼 이것 다 합쳐서 5점까지를 최대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5점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시험 결과가 딱 나와서 가산점을 반영할 때 총점에 5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5점은 각 과목당 5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점수입니다. 과목당 5점입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25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당락을 결정짓는 숫자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산점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가산점 5점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직을 걸어야 된다. 나는 된다.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은 4점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점 나가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4점을 이루느냐. 첫 번째 컴퓨터 활용 있죠. 이것 1급을 땁니다. 좀 어렵습니다. 되게 좀 센스 빠른 사람은 한 달 반 정도 바짝 붙어서 따오더라고요. 이론은 되게 빨리 따더라고요. 실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 달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좀 빠르신 분이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1점은 주로 대형 면허였습니다. 대형 면허인데 이게 한 80만 원 안팎합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사실. 어렵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버스 타는 연습 쳐보면 또 유튜브 보고 감 잡고 자꾸 내 마음에 다지고 해서 한 2-3번 떨어지면 바로 또 따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산점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딸 수 있을 만큼 따셔야 한다. 이유가 뭐냐? 총점이 1점이다, 2점이다, 5점이다가 아니라 각 과목당 부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전까지를 말하면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는 2점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올 연말이 들어오면서요, 아닙니다. 학원에 오는 걸 잠시 접고 커말 1급 따로 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게 어느 위기에 오면 이게 괴력을 보이듯이 따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수업하는데 대구의 그 여학생은 중국학과를 나왔어요. 난 그런 과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 대구의 중국학과를 졸업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비상한 친구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나와서 막 적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비상한지. 중국학과잖아요. 처음 하잖아요. 저랑 딱 한 달 했습니다. 그러다가 커말 1급 따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따오더라니까요. 한 달 만에.
그 놀라운 괴력. 근데 또 시는 공평해서 그렇게 집중하여 빨리 외우는 사람은 또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제 강의의 오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는 다음 또 이어가서 할게요. 결론은 가산점을 따야 한다. 세상 없어도.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1점에 있잖아. 1점이 20, 30명 새카맣게 모여 있습니다. 새카맣게. 가산점은 필요하다. 1급 따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체력을 언제부터 합니까? 이걸 많이 듣습니다. 체력은 우리가 60점 만점인데 대개 여학생들은요 55점에서 60점 사이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학생은 그래요. 이게 점수 배분하는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남학생은요 체육학과 나왔거든요. 체육과 나와도 한 52점, 53점 이렇습니다. 54점쯤 할까요? 대학 4년 내 체육을 했다고요. 체육학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체육학과가 아닌 일반인 여러분들은 45점이면 좀 했습니다. 제 말은 일반인 여러분들은 50점 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나 해병수색대나 특공대나 특수한부대에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50점 간신히 넘깁니다. 저는 이렇게 올해 95년 7월 1일부터 강의를 했는데 95년 7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체력 만점 딱 2명 봤습니다. 종로소방사관에서 하나, 또 저기 대전에서 하나. 딱 2명 봤어요. 딱 2명.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 시험은 과목이 5개가 아니라고요. 우리 과목은 6개라고요. 그 6개 과목이 체력입니다. 체력에서 다 뒤집어지고 체력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좀 잘한 사람 올라가고요. 예, 같은 점수대로 떨어져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중요하다. 그럼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건 지금부터 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헬스장 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좀 들었다고요. 좀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직접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곳에 가셔서 돈을 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합니다. 지금은요 체육 전공하신 분들도 취직이 안 돼서 이런 것들 몇 분이 어울려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해 줍니다. 자기가 이걸 하고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지도 길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할인도 하고 점검하고 안 오면 왜 안 오나 전화도 하고 지 본고가 학원 앞에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꼭 돈 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 과목이 6개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체력입니다.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체력은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눈 흰자위 맑아요.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배 안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체력을 하고 와야 공부가 더 잘 된다고요. 체력을 연습하고 와야 공부가 더 잘 돼요. 마음이 상쾌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역시 또 게임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또 빨간색을 보게 돼요. 그럼 끝이야 너. 진짜. 이제 그거 하면 끝입니다. 한 시간 하고 된다고요? 해보소. 1시간 하고 되는지. 1시간 하고 접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날밤 새게 되지. 제가 어느 기숙학원에 강의를 했는데 그 기숙학원은 저녁에 되면 다 우리 애들이야. PC방 자리 없어요. 나는 그렇게 심야에 잘 되는 거 처음 봤어요. 다 우리 애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방에서 엄마는 사과 따고 고추 농사하고 논산에 딸기하고 딸 아들 보냈잖아요. 딸 아들 가서 뭐 하는지 압니까? PC방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눈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다음날 오전 기숙사님 언제 자야 되는 거야.
누가 물으면 혼자 독학한다는 거야. 자수. 모의고사 안 쳐. 쪽팔리니까. 모의고사 부모한테 보내버립니다. 안 쳐. 그런 생활을 1년, 2년 하고 있습니다. 차 밖에서. 명절 때 물으면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기 좋지. 이야기 다시 돌리면 체력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하시든 3번 하시든 그러면 오릅니다. 거기서 알려준 대로 하십시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요, 3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낼까요? 저는 이것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신껏 하십시오. 마음 가시는 곳. 근데 마음이 어디 가나요? 마음이 막연하게 서울 쓰고 싶나요? 마음이 수도권 내고 싶나요? 내가 집이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시골인데 나는 수도권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꼭 물어봅니다. 왜 여기 내야 되는 물어보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한 군데를 낼 수 있잖아. 그죠?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는 곳에 내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고 아버지, 어머니 친척분들이 거주하고 그게 집 앞입니다. 살던 곳. 여러분 다른 곳에 가시면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은 착한데 구급차 실어주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외부에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텃세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 가십시오. 문화생활이 안 된다고요. 아들 교육 때문에요. 딸 교육 때문에요. 여러분 할래는 하고 안 할래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난 물어볼게요. 성적이 우리 행복을 좌우합니까? 물론 우리가 선택할 기회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선택할 경우의 수는 많을 수 있다고요. 그것과 행복이 같습니까? 예? 누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럽니까? 부자라고 그래. 돈이 있다고. 그냥 여러분 되면 되고 안 되면 될래는 되고 안 될래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여자가 결혼하여 진짜로 애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와요. 아버지 헛바람 피우고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렵다 이거. 어디서 자라든 자식 때문에 서울 온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방에도 행복하게 사는 많습니다. 더 많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는 데 하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예. 요 3가지가 더 있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길으니까 요까지 하고 접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소방관계 법규에 대하여 한번 구경해 봅시다. 제 이름은 이마성인데요. 제 핸드폰 번호를 적으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입니다. 그리고 셋셋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96, 93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 번호로 등록하셔서 카카오의 문자로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 카카오톡 아이디가 PG입니다. 9가 아닙니다. C입니다. 하나하나 내십니다.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 그러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탑에듀에 홍길동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진 찍은 것 올리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말이 길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숫자 나고 이러면. 그러면 제가 카카오톡 전화를 하든 전화번호 주면 여기 전화를 하든 그래서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짧으면 글로 할 거예요. 나도. 길면 말로 할 겁니다. 어느 때든지요. 아무 때든지요. 예. 밤 1시 넘어서 말고요. 그러면 제가 시골에 어른 돌아가셨나? 갑자기 그런 생각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시간 알아주시면 저도 한 12시, 1시, 12시 반 이전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11시 좀 넘어요. 한 12시 됩니다. 바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나는 탑에 뒤에 와서 소방관계 법규 선생 하나 생겼다. 꼭 그렇게. 예. 그리고 정말로 모든 얘기 강의 듣는 분 제가 그분들의 가정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 내 사생활인데 기분 나쁜데. 아,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 이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서 선생님이 저한테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아니면 바로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자, 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기본법. 우리 이것을 소방 제1분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여서 소방시설법이지만 원래 이름은 화재예방, 콤마 찍고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름 길죠? 우리 이것을 소방2분법이라고 하고 보통 시설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방시설공사법인데 이걸 세 번째 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공사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인데 줄여서 우리는 보통 위험물법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소방4분법이라고 합니다. 학과 특치 있잖아요. 전공자들, 그죠? 그분들은 여기 기본법과 여기에 법률과 대통령령까지 나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오케이? 근데 이제 학과 특치 아닌 분들은 이제 전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 중에 학생들은 시험은 5문제 나와요. 다 5문항 5문항씩 나오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건 5개 다 맞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네, 다 맞습니다. 볼륨이 넓은데요. 제일 넓은 게 이건데요. 이것도 잘 맞아요.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볼륨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잘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것도 볼륨이 넓은데 잘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이게 볼륨이 제일 작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5개 맞추면 좋고요. 우리 다 이렇게 만점 맞으면 좋아요. 근데 안 되면 3개도 많더라는 겁니다. 3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륨이 작은데 왜 이게 잘 못 맞추느냐?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다 잘합니다. 강의해보면 잘해요. 이건 외울 게 많은데요. 안 틀려요. 네, 이것도요. 외울 게 많은데 아주 구퉁이 말고는 안 틀려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기본법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뒤로 갈까요? 네. 다음은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출제 분포다. 출제 분포는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본법 5문항, 시설법 2분법 5문항, 공사법 5문항, 위험물 안전관리 5문항. 그건 끝났어요. 다 끝나요. 골고루 나와요. 그 다음에 학과 특채는요. 이거 10문항. 이거 10문항입니다. 이거 대상이 아니니까요. 골고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출제 난이도인데요. 출제 난이도는 이건 가면 갈수록 우상향합니다. 출제 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건 요즘 수험의 경향입니다. 작년까지 말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 4월 3일 시험까지는 예를 들어 수학 해도 되고 과학 해도 되고 사회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2022년 시험부터는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행정법, 소방관계법규, 소방학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이 없이 딱 지정된 과목으로 시험 치는 것과
여러 과목 중에 고르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그건 곧 난이도의 강약 여부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목으로 동시에 같이 치를 때는 난이도 올라갑니다. 선택 과목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택 과목끼리의 난이도, 조정 점수라고 들어봤죠. 이게 너무 현저하면 말이 나오니까요. 관리한 담당자 책임져야 되니까요. 할 수 없다고요. 이건 동일한 내용을 보고 같이 친다고요. 그래서 잘 치면 같이 잘 보는 거고요. 못 쳤다 같이 죽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난이도 자체의 경향은 올라갑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단적인 애가 2021년도 4월 3일 소방관계법규 문제입니다. 공부 좀 했나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90점 맞고 이러죠. 뚜껑 딱 열었죠. 그 90점, 95점이 70점이었습니다. 80점 됩니까? 그건 50점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늘 하는 수준이잖아요. 왜 늘 하는 수준, 나 95점인데 왜 뚜껑 여니까 70점입니까? 난 늘 85, 80이었거든요. 왜 뚜껑 여는데 50, 55가 나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 이건 결국 어려웠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는 말과 어려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뭔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럼요. 이제 나오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쓱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을 겁니다. 아마. 예. 유튜브에 보통 강사들 강의하는 거 보면 나는 이런 거 나올 줄 몰랐다. 그 말 계속 그 말이야. 진짜 이런 거 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볼까? 나는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쳤어 이 말이잖아. 나는 수업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가 쇼크 먹은 거지. 이런 거 낼 수 있나? 참아 진짜 이럴 수 있나?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게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출제의 유형이 있는데요. 출제의 유형이라는 것은 출제의 흐름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단답형이잖아요. 아닌 것 쭉쭉쭉 특징이 해당한 단답형인데 이번 시험부터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요. 복합적인 지문이라고요. 문제 하나에 기본법도 들어있고 문제 하나에 시설법도 들어있고 문제 하나에 공사법도 들어있고 문제 하나에 위험물도 들어있어요.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하나를 알면 관련되는 게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단답형 시대 아니라고요. 단답형이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있나. 난이도라 그랬지만요. 모든 시험은요. 2, 3, 4일입니다. 이건 제가 출제위원 들어가 봐서 압니다. 제가 다른 과목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을 해봤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하라고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것 40%예요. 좀 줄게요. 40%가 아니고 2, 3, 4일요. 10문제가 나오면 요거 2문제, 3문제 요게 상이라고 줍니다. 요게요 중상이고요. 요게요 중하입니다. 요게요 누구나 풀 수 있는 하입니다. 요렇게 해달라고 냅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에 이렇게 냅니다. 문제 3번 문제 내고요. 그리고 근거를 적어야 돼요. 교과서 몇 페이지에 이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2번이 아닌지 왜 4번이 답인지 적어야 돼요. 그리고요 예상되는 이 맞추는 비율 요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한 문제를 그렇게 엄청 구체적으로 적어내야 됩니다. 적어내야 돼요. 적어내면 이 문제를 또 검토하는 분들이 들어와요. 검토하는 분들이. 그래서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데요. 우리는 요까지. 우리는 요까지는 누구나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좀 어렵다고요. 요게. 네 문제예요. 결국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누구나 80점 맞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할 때 이건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범위를 뭐라고?
더 느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더 늘어가고 있다 지금 사실은. 예. 언제부터? 2021년 4월 3일 시험부터요. 그 다음에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형은 혼자 나오지 않는다. 법 2개, 3개가 섞여서 나와요. 예,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오는 과목이 요즘에 대세다 이런 말입니다. 뒤로 지나갈게요. 자, 이번엔요, 이제 뭐 알아들었어요. 예, 과목이 4가지고 경향이 이렇고 난이도가 이렇고 유형이 이런데,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하느냐 같이 이거 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해는 할 수 있잖아. 이해요. 설명 들었을 때 맑게 알아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아까 내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바로 저한테 문자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요. 네, 저한테 바로 문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목이라는 게요, 암기라는 것은 갖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짜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게 고쳐서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를 할 때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라고요. 제가 소방설비기사 학원 선생이거든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학원 선생입니다. 근데 거기는 주관식이라고 2차가요. 주관식은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주관식이니까요. 근데요,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되는 단어만 끊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만들든 그림을 그려보든 아무튼 연결해서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해야 하는데, 암기라는 게 다시요, 당신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긴 문장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긴 문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소방시설 공사법이 3문법이거든요. 3문법에요, 설계, 공사, 감리, 방염, 처리업이 나와요. 그럼 감리라는 파트를 쫙 펴면요, 감리가 밥 먹고 하는 일 9개가 나와요. 적법성 3가지요. 적합성 4가지요. 성능시험 1가지요. 그리고 지도감독 1가지. 이렇게 9개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 문장이 긴데 그대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객관식이라고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고요. 그게 중심되는 단어를 집어와서 그걸 당신 스타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당신 외우기 좋게 만들어야 돼. 책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 이렇게 돼 있지만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가나다가 아니라고요. 나는 가라바사 아차, 이게 내한테 맞다고요. 문장 만들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당신 스타일에 맞게. 그래서 암기는 당신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길게 갑니다. 조금 더 길게 가야, 우리가 외웠는데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외워서 다 들었으면 반복을 왜 해요? 반복을 왜 하나? 반복을 할 이유가 없지. 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복을 안 하면 죽어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요, 자, 내 적어볼게요. 제목이 소방관계 법규죠.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 숫자 법규라고 그래요. 이거 관계 법규가 아니고요. 숫자예요, 숫자. 이게 다 전부 숫자 따먹기 하는 거야. 숫자. 얼마 초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미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즉시 지체 없이. 엄청 헷갈립니다, 진짜로. 진짜로요. 엄청 헷갈려요. 제가 95년부터 강의했다 그랬죠. 지금까지 저는 다 모릅니다. 예. 법도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왜요?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건 고득점 하려면 당신은 이거 빨리 잃어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계속 다져야 합니다. 그나마 이걸 좀 길게 끌려면 당신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들어서 외워야 합니다. 이건요, 별로 길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거지 외워야 돼요. 잠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면 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를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해했으면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놈의 것이 외우면 뒤로 돌아가면 다 날아가요. 우리는 표준말로 휘발성이 졸라게 강하다 그래요. 왜요? 논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휘발성은 강하고 논리가 없는 이것을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명심하십시오. 반복이다. 반복. 반복.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가서 뭐 전자담배든 담배를 하는데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예, 피울 때 이때 좀 전에 한 거 있잖아. 그걸 끊임없이 재생하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혹시 저녁 식사하러 갑니까? 그러면 밥 먹으면서도 아까 한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재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쁠걸? 밥 먹을 때까지 그지잖아 진짜. 예? 할 때 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지. 밥 먹을 때 밥 먹어서 예, 공부할 때 공부하고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서 이제 한 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이렇게 막 더듬거렸던 사람과 새카맣게 있고 밥만 먹고 TV 보고 허덕거리고 온 사람하고는 차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반복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그럼 암기하십시오. 암기는 당연히 스타일에 맞게 하십시오. 이게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반복해. 이 과목은 현직에 가서 승진 과목에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과목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승진할 때도 지금 잘하면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그 단원까지 배웠으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것 중요합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 보면 여러 문제집이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문제집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동형 모의고사를 안 그랬습니다. 예? 동형 모의고사는 좀 풀다 보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요 공개된 문제가 몇 개 없다고요. 그러니까 막 승진 문제고 뭐 막 때려 잡았는데 승진 문제라는 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예, 색깔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는지 뭐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요. 진짜로 기출문제예요. 요즘 기출문제는 그 단어만큼 딱 문제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한번 보십시오. 문제 2번, 3번, 4번이다. 2번 풀어보니까 2번의 답 1번이다야. 자, 이렇게 합니다. 3번 줄 쫙쫙 쳐보고 답 2번이다야. 4번이 1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이다. 3번이다. 두 개 해볼게요. 2번이다. 2번이면 손대면 안 돼. 이거 다음 시험 끝날 때까지 봐야 되니까 체크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2번인데 야, 이 문제 이런 거 유치하나 진짜 이러면 2번 앞에다 이렇게 하면 돼요. 3번은요.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 좀 이상합니다. 그럼 요걸 저한테 찍어 보내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보낸 사람한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혹은 논란 여지가 많다. 아, 너 예리하다.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요. 자신감이 급 상승하게 됩니다. 급피치하게 돼요.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그러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시 안 합니다. 다음에 계속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다음에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개 남은 그게 다야. 그것만 보고 오면 돼. 우리는 그걸 보고 한 건 봤다 그래. 이 말 이해가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오늘 수업 강의 들은 거에 대하여 당신 것 맞게 요약해야지 그래. 요약은 알아야 요약합니다. 모르면 요약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했고 제가 강조한 것 잘 정리하여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는 말은 요약한 걸 이거 그때 배운 거랑 뭐가 다른지 뭐가 비슷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의 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5조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해물이 나옵니다. 특수가해물.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또 가보니까요. 위험물의 유형의 말입니다. 제4류 위험물에 특수인화물이 나온다고요. 아까 뭐라고? 특수가해물요. 지금 뭐라고요? 특수인화물요. 제2분법의 말입니다. 예, 제25조 자체 점검이 나와요. 그래서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느냐면은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요. 정기점검, 정기검사가 있다고요. 어떻게 다른지요? 아셔야 합니다. 또요. 작동기능 점검 있잖아. 아까 그죠? 아까 시설법 25조에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이 있는데 이게 또 산문법, 소방시설 공사법 가면 말입니다. 설계, 공사, 감리, 방염인데 공사에 보면 현장 확인 대상 또 공사가 있다고요. 소방본부장과 서장의 완공검사, 현장 확인 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요건요, 또 누구랑 헷갈리냐면 아까 말한 종합정밀 점검과 엄청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 법은 많습니다. 이문법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사문법의 1인의 안전관리 엄청 헷갈립니다. 기본법의 소방대상물, 시설법의 특정 소방대상물 엄청 헷갈립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이것 떠오르고요. 이거 하면 저게 떠오르고요. 오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이 말이구나. 그게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휘발성이 강하니까요. 이렇게 해도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꼭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그리고 응용입니다. 응용. 반복을 하고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의문 나는 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떠올라요. 이제 그게 진짜로 진수라 그래. 진액이라 해, 진액. 그게 이제 네 실력이야, 진짜. 그때 질문하면 제가 어김없이 그 단계 오면 제가 합니다. 잘한다고. 너 이번 합격이라고. 확실하다, 그거. 그 질문 던질 정도면 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할게요. 일단 동영상 강의 이해했습니다. 그럼 당인 스타일에 맞게 잘 요약, 정리하여 머리에 담아야 합니다.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요 끝났나요? 끝났으면 기출문제를 잘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요약했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서요. 그 전에 거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갈까요?